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빠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오늘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태를 매력적으로 본다고 현대차 목표가 30만 원, 기아차를 14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자, 작년 상반기 주가가 4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다른 제조사들과 비교해서 38% 할인된 수준입니다. 관세 때문에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략이 현기차의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반석 팀장님은 이 리포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좀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현대와 기아차 주가를 보면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처럼 현재 관세 때문에 자동차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매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매력적인 쪽을 보겠습니다. 더 자동차보다 말고도 더 매력적인 곳이 그렇죠. 있다면 그 더 매력적인 곳을 투자의 우선순위로 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관세의 뚜껑이 열렸을 때 결국엔 선 반영 때문에 빠질 수 있다. 확실하게 서프라이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영된 것에서 횡보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과 유사하게 15%가 결론이 났을 때 선 반영이다, 매물출에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레포트가 나왔죠. 골드만삭스나 글로벌 IB는 현대차에 대해서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인도나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와 SUV 시장에서의 성과가 돋보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 이 얘기는 관세가 나오고 가격 경쟁이 약화된다면 단기, 중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판매량이 저조해질 거고 실적에 대한 압박이 온다. 그래서 결국 가격 인상을 해야지 현재의 실적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이 판매될 때 그럼 관세에 대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다시 가격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면 현지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수율이 높아지고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 물리적인 시간을 내가 자동차 대형주를 잡고서 기다리느니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의 트레이딩 전략을 지금 보는 게 더 맞지 않은가. 단기 리스크 관리와 중기, 장기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처럼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보다 더 매력적인 섹터에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섹터보다 지금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거기로 둬야 된다라고 허반석 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매력적인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권영우 대표님? 제가 로봇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미정상회담 마무리되고 정의선 회장이 기존 미국에 있었던 그 210억 달러 투자보다 더 높여서 50억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26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 추가된 50억 달러 어디 쓰이나 했더니 로봇으로 다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국내 로봇주들이 엄청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추후에 현대차도 이 로봇에 대한 걸 미국에 투자하고 로봇 발전을 여기서 한다? 로봇 밸류 슬슬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일단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 것은 맞는데 네. 이게 어떤 장기적인 추세로 가려고 한다면 이 미래 성장 동력이 로봇이 되려면 소비자랑 고객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 쪽 관련해서 이 고객사가 많은 쪽은 그쪽 시장이 큰 곳은 물류 쪽, 물류 로봇 쪽이랑 네. 우리가 그 가정용 로봇 있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쪽 시장이 현재로서는 큰 상황이고 지금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곳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투입되는 로봇인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말에 이제
한번 시험 삼아서 투입을 시켜보는 거고 이쪽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집중을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이게 정말로 공장에 투입되는 사람을 대체할 만큼의 비용을 줄여줄 것인가, 어떤 경제성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 뭐 옵티머스도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삼성이 콜옵션 행사하면서 지분 인수를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030년을 목표로 지금 양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투입이 미뤄지고 있는 거는 경제성 측면에서 수익성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생산화가 상업화가 좀 되고 나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로봇 기업들도 보시면 대부분 뭐 뉴로메카를 포함해서 지금은 포스코에서 개발하는 로봇 사업들,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거의 적자입니다. 네. 전부 다 적자이기 때문에 PER, 이 밸류를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성장주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성장주 측면에서 바라봐도 좋은데 이 보면 바이오 기업들도 전부 다 성장 섹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멘텀, 기대감 자체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그림이 나와봐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요? 네네. 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또 오늘 마침 로봇 관련된 이슈들을 좀 정리하다가 그걸 봤어요. 지금 미국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스팟이라는 이 강아지 로봇이 있는데 이게 백덤블링하고 난리가 나는 게 지금 영상에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좀 거론이 되고 내일 시장에 로봇주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틀라스라든지 테슬라의 로봇들도 뭔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때 로봇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대중의 이목을 끌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뭐 무술을 하는 로봇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실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으로 바라봤을 땐 네네. 그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계가 이미 작년, 뭐 재작년부터 나왔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을 하고 그것이 시장에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너도 나도 좀 사면서 수요가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투자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어떤 양산의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예,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어떤 모멘텀이 상실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집중을 해봐도 네. 좀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토픽 종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종목명하고 간단한 설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DN 오토모티브입니다. 자동차를 하시려거든 굳이 자동차를 하시려거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방진, 진동을 관리하는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품질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한다면 추세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요. 되돌림 자리는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게 된다면 분할 매수로 매집을 하셔서 결국엔 수익 실현은 이런 곳에서 최종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2,800원입니다. 네, DN 오토모티브 이야기 들어가 봤고요. 권영우 대표도 종목 설명, 간단한 설명과 함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에코 플라스틱 가져왔고요. 네. 대형 플라스틱 내장재를 현대차에 1차 밴드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지아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일부 회피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북미 EV 신차 생산 확대에 따른 어떤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어떤 저항대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4,200원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요. 다시 좀 후퇴하게 생겼어요. 어제 돌연
우리나라 걸그룹이죠. 케플러의 중국 공연이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취소된 이유는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행사가 취소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불가피한 현지 사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렇게 좀 무너지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에다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완벽하게 사라진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특사단이 한 발언을 좀 보니까 이 대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유사시에 대만에서 유사시에 주한미군과 이 한국군이 개입하는 것에 어떤 경계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컨텐츠,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고요. 수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너네가 나중에 주한미군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대만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자제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그렇죠. 좀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10월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국내로 방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K-팝과 엔터주 이쪽은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허반석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효한데 결론적으로는 10월 에이펙 네. 경주에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오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실제로 경주에 발을 내딛는 때가 아니라 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고 경주에 왔다 가면 이제 단기적으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주에 올지 안 올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방중을 앞두고서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참석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먼저 워딩을 주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 이 안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은 너무 미국만을 중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석연치 않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라고 표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엔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경주에 오느냐 안 오느냐 뉴스 모멘텀 플레이를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동일합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실적이 있는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이런 조정에서도 실적이 있으면 저점은 지지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비슷한 의미, 중국 소비주들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실적이 있으면. 꼭 중국이 당장에는 잠시 얼어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쓰던 거 계속 쓰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도 이런 좀 리스크를 겪어내더라도 괜찮은 종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먼저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DOU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마침 잘 와가지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그래도 이런 곳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팬덤은 어디를 떠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뭐 결국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결국에는 DOU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 프라이빗한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중국 QQ뮤직을 통해서 버블 인앱을 출시했다라는 소식까지 본다면 팬덤에 이은 결제, 수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21선이 평탄하고 61선이 여전히 상승 중이다. 그럼 단기 조정을 활용해서 121선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OU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권영우 대표의 종목은요? 저도 DOU 가지고 왔습니다. 겹치는군요. 그래서 웃으셨군요. 아니, 옆에서 종목 얘기하는데 웃으시길래.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겹치게 되네요. 좀만 더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QQ뮤직을 지금 입점을 했고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아티스트들도 대거 입점을 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아도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강화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허반석 팀장님과 동일하게 6만 원 제시하도록 할 거고요. 네. 손절가는 1,000원 더 싸게 제시하겠습니다. 4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목이지만 가격 전력의 차이는 좀 있다는 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권영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